주식 투자하시다가 계좌만 보면 한숨만 나오시고 차트나 숫자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없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계좌의 주식 수익률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고 반토막이실까요? 주식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주식을 사고 나서 손절하고 팔았는데 내가 팔자마자 바로 급등. 이럴 때 정말 속쓰리죠. 그런데 주식하시면 알고리즘상 해외 ETF, 성장 ETF, 파이어족, 월세처럼 배당받기, 이런 영상들 자주 뜨지 않으세요? 저도 시작은 이렇게 ETF를 접해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다들 ETF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ETF가 뭔지,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미국 전체 개인 투자자의 약 45%가 ETF에 투자 중입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58%가 ETF에 투자하고 있어서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국내는 좀 어떨까요? 2020년 ETF 순자산 총액은 약 52조 원이었는데 무려 5년 만에 4배, 200조까지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ETF가 핫한 시대에 그래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최소한 ETF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막상 ETF를 사려고 하면 이름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고배당, 레버리지, 인버스 ETF, 어떤 건 미국 기업을 담고 있고 어떤 건 2차 전지만 모아놓고, 심지어 타이거, 코덱스, 아리랑 같은 브랜드 이름도 섞여 있어서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왜 투자 대가들이 ETF를 추천했는지, 실제로 ETF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ETF 장단점은 무엇인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워렌 버핏 아시나요? 오마의 현인. 이 투자 대가와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수억씩 쓰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들어보셨죠? 이 투자자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 남길 유언은 단 하나. S&P 500 ETF에 투자해라. 그 외에도 다양한 투자 대가들은 ETF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회사 브리지워터의 창시자인 레이 달리오는 잘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위험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산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인 존 보글 또한 인덱스 펀드는 저비용, 광범위의 분산 투자 히어로입니다 라고 말하며 인덱스 투자의 효율성과 단순성을 꾸준히 강조했습니다. 또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 투자 대가들이 강조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장을 대표하는 인덱스,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개인에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별 주식은 어떤 종목을 살지 공부도 해야 되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타이밍 판단도 해야 되고, 게다가 기업이 악재나 경제가 망가지면은 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가진 내 돈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죠. 반면 ETF는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망해도 전체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로 10년 전에 ETF에 투자했으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ETF 두 가지, VOO와 QQQ인데요. VOO는 미국 시가총액 상위 500개 대형주로 구성된 지수이고, QQQ는 많이들 아시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나스닥 100에 속한 대표 혁신 기업들이 담겨있는 ETF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VOO와 QQQ에 만약 투자했다면 VOO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약 수익률이 236%, 연평균 복리 약 13% 정도 얻을 수 있고, QQQ의 경우에는 더 높죠. 동일 기간에 약 417%의 수익률, 연평균 복리로 약 18% 정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10년이면 자산이 수배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개별 종목은 좀 어땠을까? ETF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만 10년 들고 있었어도 성공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실제 수익률 보시죠. 전 이거 보고 꽤 놀랐는데요. 삼성전자에 2015년 6월에 투자했으면 당시 가격이 약 45,000원인데요. 오늘 날짜인 6월 19일 기준으로는 59,000원입니다. 뭐 이게 물론 수익권이긴 한데요. 정말 처참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안정적인 우량주로 분류되지만 방금 소개드린 뭐 VO나 QQQ ETF 수익률과 비교하면은 정말 현저하게 낮은 편입니다. 다른 예시 하나 더 볼까요? LG생활건강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화장품 후라던가 뭐 더페이스샵, 그리고 생활용품 엘라스틴 샴푸, 자연퐁, 페리오, 음료수는 코카콜라, 시그램 등등 살면서 무조건 이 회사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회사에 2015년 6월에 투자했으면은 정말 큰 한숨을 지고 있겠죠. 10년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56%입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인데요. 한때 최고급 소비재 대표 종목으로 꼽혔는데 2021년 고점 이후에 급락하면서 장기 보유한 경우 손실이 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결국 우량주라고 해도 개별 종목은 기업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해도 망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는 10년 후에도 성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비해 ETF는 개별 주식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참고로 제가 여기서 드리는 ETF는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 ETF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직 제가 ETF가 뭔지 설명을 안 드렸죠.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줄임말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존 펀드는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서 운용되지만 ETF는 이 바구니를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좀 더 뭐 현실적인 비유를 들자면 백반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반집 가시면 내가 반찬을 뭐 이렇게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식당이 알맞게 구성해서 내 앞에 차려주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굳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같은 종목을 일일이 사지 않아도 ETF 하나만 사면 이런 기업들이 담긴 투자 종합 세트가 자동으로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방금 소개해드렸던 VO라는 ETF는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에 동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거 하나만 사면 미국 대표 기업 대부분 뭐 골고루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 ETF가 좋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ETF는 왜 투자 대가들이 극찬하면서 얘기할까요? 단순히 수익률 때문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ETF의 뭐 장점을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첫째로 자동 분산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ETF는 뭐 하나만 사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기업에 동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식을 사서 그 주가가 폭락했을 때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보다 여러 개를 구매하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기업에서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즉 한 종목이 망해도 내 전 재산이 휘청거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로는 수수료가 낮다는 건데요. 장기 투자할수록 뭐 수익이 날수록 수수료 차이는 복리로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데요. ETF는 보통 연간 수수료가 0.03% 정도 수준이고 일반 펀드는 1%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억 정도 투자한다고 하면은 매년 펀드 사실 때는 100만 원 정도? 근데 ETF를 사면 한 3만 원 정도만 내시면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ETF는 주식처럼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 언제든지 매수, 매도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하루에 한 번 정산되는 반면 ETF는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넷째는 다양한 테마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지수뿐만 아니라 그 산업별, 테마별로 ETF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ETF들이 요새도 수두룩하게 쏟아지는데 뭐 예를 들어 전기차 ETF, 배당 ETF, 금 ETF, 뭐 심지어 AEI와 뭐 퀀텀까지 관심 있는 산업에 맞춰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 분석 없이도 투자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저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ETF는 사실 지수를 추종하거나 전문가들이 구성한 종합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사실 개개인이 큰 노력 없이도 적은 리스크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직장인에게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장점만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ETF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버드 콜 ETF는 매달 배당을 주는데 주가 상승 시에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레버리지 ETF는 상승률이 2배지만 하락 시 손실도 2배입니다. 보통 2배 오르고 2배 떨어지면 본전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첫째 날에 10만원으로 2배 레버리지 ETF를 샀다고 해보면, 첫째 날에 지수가 10% 올리면 다시 당연히 2배 레버리지니까 20% 정도가 오릅니다. 그럼 제 돈은 10만원 투자했으니까 2만원이 올라서요 12만원이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지수가 다시 10% 떨어지면 2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2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2만원에 20%면은 24,000원이니까 결국에 제 원금이 96,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처럼 레버리지 ETF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잘 모르고 장기 보유했다가 예상 손실보다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세금 체계에 좀 유의해야 됩니다. ETF는 상품 구조에 따라 세금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국내 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지만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직접 신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이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ETF를 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환율 영향을 정말 고려해야 됩니다. 환율. 미국 ETF에 투자하면 수익률은 오르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실제 내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해지 ETF를 선택하거나 환율을 나눠서 좀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여태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ETF는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수수료는 낮고 위험도 분산되고 유동성도 높고 선택지도 많고, 하지만 이걸 제대로 하려면 구조랑 세금, 환율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진짜 현명한 투자가 된다는 것을 정말 꼭 명심하세요. 지금 만약 주식계좌를 오픈하셨는데 VO라던가 QQQ 또는 국내 타이거 200이라던가 단 하나의 ETF도 없다면 금융시장에서는 복리의 기회를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ETF 하나만 꾸준히 들고 가도 10년 뒤의 자산 곡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왜 ETF가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인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ETF 고르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ETF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들어가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ETF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